시스템 소프트웨어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정의와 기능, 주된 기능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서 첫 번째, 이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체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소위 시스템 이피션시가 주된 관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자원들을 여러 프로그램들, 여러 사용자들이 서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병목 현상도 벌어지죠. 바틀렉이라고 해서 그 제한된 부분에 수요가 집중하다 보면 이제 시스템이 느려지는 현상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교착 현상이라고 해서 데드락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은 내놓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달라고 서로 이렇게 얽혀 있으면 이제 교착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최소화시키도록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이 컴퓨터 하드웨어, 특별히 이제 CPU라든지 많은 하드웨어 사이에서 사용자가 쉽고 또 정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사용자가 쓸 때 편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유저 컨비니언트 하다는 표현도 쓰고요. 유저 프렌들리 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주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부분들을 운영체제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한 사람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큰 컴퓨터든 뭐 퍼스널 컴퓨터든 요즘 다중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보니까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파일도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중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의 등급에 따른 보안 문제가 이제 또 운영체제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관리 대상인 자원들을 보면 크게 다음처럼 한 4가지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라는 말은 이제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CPU가 수행 중인 상태로 바뀐 것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그럼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소프트웨어, 코드를 의미하고요. 걔를 이제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서 CPU한테 서비스가 되는 도중의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들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누구 먼저 시켜줄지, 누구한테 CPU를 배정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관리 대상의 아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기억장치죠. 역시 프로그램이 이제 적재가 돼서 프로세스한테 할당이 되는 위치가 주기억장치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된 메모리를 누구한테 할당해 줄 것인지 보통 이제 스케줄링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스케줄을 누구한테 배정을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운영체제가 다루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주기억장치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PC에서 보면은 뭐 4기가, 8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현재의 주기억장치보다 더 큰 메모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운영체제가 흉내를 내줍니다. 그거를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virtual이라는 뜻은 이제 가짜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기억장치, 이제 스토리지라고 하는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큰 크기의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죠. 보통 파일 시스템을 이제 주로 하드디스크라든지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런 곳에서 가끔씩 유휴 공간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효율성이 좋도록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보통 가비지 수집, 영어로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가비지 컬렉션을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역시 운영체제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프린터 그 다음에 뭐 화면, 뭐 스피커 이런 입출력 장치를 잘 지원해 주도록 관리하는 거가 또 운영체제의 관리 대상 자원 중에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기능을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사용 순서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처음에 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끄죠. 자, 이 켤 때부터 끌 때까지, 이제 용어로서는 컴퓨터를 부팅할 때부터 시작해서 셧다운 할 때까지, 또 어떤 경우는 셧다운 하면서 다시 또 부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리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팅에서부터 셧다운까지 다 운영체제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컴퓨터가 처음 구동될 때도 운영체제가 그 부분을 담당해서 이 시스템을 처음에 이렇게 로딩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 바이오스라고 그랬죠. 바이오스를 구동하는 부분들 역시 운영체제가 하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키보드로 접근할지 아니면 그래픽 기반으로 접근할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자원들을 역시 관리를 하죠. 그래서 CPU나 이 주격장치, 그 다음에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는데, CPU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프로세스를 관리한다고 하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위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돌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그 위에서 돌고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의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을 역시 운영체제가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사용자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CPU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CPU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런 작업을 프로세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작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작업을 먼저 할 거냐 하는 그런 순서를 또 운영체제가 다뤄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주로 이제 메모리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보조기억 장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체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된 다음에 어떤 경우는 값을 입력을 원하고 어떤 경우는 계산된 값을 출력을 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연산을 역시 컨트롤하는 부분도 운영체제가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켜져서부터 끌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운영체제가 하나씩 다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운영체제 앞서서 관리자원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4가지를 했었는데, 관리자원 대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관리한다고 그랬죠. 이 프로세스 관리와 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두어야 될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멀티 프로세싱입니다. 앞에도 멀티 유저라는 말을 소개를 했었는데, 멀티 유저, 다중 사용자라고 번역했죠. 사용자가 여러 명 있으면, 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여러 명이 사용하면 멀티 유저라고 하고요.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CPU가 할 때 CPU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그런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프로세스를 CPU가 동시에 실행하는 상태를 멀티 프로세스 또는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이 프로세스를 앞서 작업이라는 표현을 했죠. 영어로는 태스크인데,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을 멀티태스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실어서 CPU가 실행하도록 하는 건데, 언뜻 보면 멀티 프로그래밍이 멀티 프로세싱과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멀티 프로그래밍은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둘 이상을 메모리에다가 실어서 CPU가 얘 둘을 실행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멀티 프로세싱이 되죠. 멀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멀티 프로세싱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멀티 프로세싱은 CPU가 둘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어떤 때는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쪼개져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멀티 프로세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사용자의 프로세스와 또 운영체제에도 그 안에 또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프로세스와 운영체제의 프로세스를 CPU가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도 멀티 프로세스인 거죠. 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 관리는 앞서 이야기했죠. 버추얼 메모리. 이 버추얼 메모리 기술을 이용해서 메모리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또 메모리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출력 장치와 관련돼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스풀링입니다. 앞에 SPOOL 그 뒤에 ing를 붙이면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 스풀이라는 것은 영어로 simultaneous 동시에 peripheral 주변의 operation online. 그래서 동시에 주변 장치를 실시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동작하는 것을 스풀링이라고 합니다. 스풀링.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박스에 CPU가 있고요. 여기 위쪽에 디스크가 있고, 앞쪽에 카드 리더가 있고 뒤에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리더한테 카드를 막 읽죠. 카드는 아무래도 CPU가 처리하는 것보다 천천히 읽힐 수도 있죠. 그리고 CPU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미리 읽어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CPU를 카드 리더한테 매이게 하지 않고 CPU는 그냥 놔두고 CPU가 어떤 일을 카드 리더한테 시키면 카드 리더가 이 디스크 같은 임시 기억 장소에 카드를 이렇게 입력한 값을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값을 가지고 CPU가 이제 출력을 한다. 그러면 역시 프린터한테 출력을 시키지만 프린터가 출력하는 속도가 느리죠. CPU가 그것에 프린터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스크에 있는 어떤 영역을 지정해주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프린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크에 있는 부분들을 보통 이제 스풀링 버퍼라고 하거든요. 임시 기억 장소인데 여기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쌓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또 출력 데이터로 돼서 출력 장치로 나가기도 하고 CPU가 그거 할 때마다 계속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시켜놓고 나중에 경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주변 장치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들을 스풀링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거죠. 옆에 보면 이제 스풀링이 또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느냐면요. 지금 보시면 프린터가 2대가 있는데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2대는 프린터 이쪽 1대를 공유하고 있고 이쪽 밑에 2대는 또 다른 쪽 프린터 1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파란색으로 해서 서랍 같은 데가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Q라는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Q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학년쯤 되면은 자료구조론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일종의 파이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뒤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린터 1한테 컴퓨터 1하고 컴퓨터 2가 어떤 작업을 시키면 프린터 1대죠. 그런데 이제 프린터 1도 프린터 2도 프린터 1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Q 안에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차례차례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속도가 대부분 컴퓨터가 느리기 때문에 자기 거 프린트할 때 컴퓨터 1이나 컴퓨터 2가 기다리지 않고요. 일단 프린터 시켜놓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 시켜놓은 일은 어디에 적재가 되냐면 이 Q1에 적재가 됩니다. 컴퓨터 3하고 컴퓨터 4도 마찬가지죠. 프린터 2한테 시켜놨는데 프린터가 다 될 때까지 각각이 기다린 게 아니라 시켜놓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죠. 그리고 시켜놓은 일은 이 Q2를 통해서 프린트하고 동작을 하면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 장치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통 스풀링이라고 하는데 스풀링은 운영체제가 해야 되는 기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기능 가운데서 파일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API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자가 직접 개발할 때 입출력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나 이런 하드웨어를 직접 다루어서 예를 들어서 출력시킬 때 한 캐릭터씩 한 줄씩 80컬럼을 찍어라 이렇게 직접 다 컨트롤 하려면 너무나 복잡해지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운영체제가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컴파일러나 아니면 SDK,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같은 경우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운영체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사용자가 직접 그런 어떤 입출력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나 하드웨어들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중간에 역할을 해주고 단지 사용자들한테는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창구만 열어주는 거죠. 그걸 API라고 합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죠.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작성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거가 바로 API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PI는 이거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일종의 창구 역할만 하기 때문에 보통 specification, 여기 스펠이 잘못됐는데 specification, TION, 사양만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됐는지 임플리멘테이션은 보통은 숨겨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구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사용법만, 스펙만, 스페시피케이션만 알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제 구현됐던 내용들을 보면서 일부를 고쳐서 또 새로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새로운 API를 만들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한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뭔가 변형시킬 수 있도록 이 구현까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SDK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그래서 이 구현하고 있는 부분들 주로 라이브러리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내용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언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이런 부분 주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그거나 아니면 운영체제,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나 사용자가 만든 운영체제, 그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한테 API라는 것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입출력 시스템,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으로 만져지는 독특한 모습의 것들인데 사용자는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의 파일처럼 마치 컴퓨터의 아래 한글 파일처럼 간주해서 걔를 열고 닫고 쓰고 읽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운영체제가 중간에서 언어 개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과 협력해서 그런 채널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가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보통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또 내지는 사용자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서 서로 어떤 액션과 리액션을 상호작용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환경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게 이제 이 환경을 통해서 CPU, 컴퓨터한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점점점 사용자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사용자 환경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체제에서 사용자 환경으로 주로 어떤 것들이 제공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사용자 환경, 그러면 이 컴퓨터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모든 그런 발명품, 고안품들을 다 사용자 환경이다라고 보지만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그와 딸려 있는 것, 뭐 이렇게 좁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체제에서 사용자 환경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게 이 문자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보통 CLI라고 합니다. Character Line Interface. 자, DOS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OS2라든지 이전에 많은 운영체제들은 이 문자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데 언제 입력하냐면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운영체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깜빡깜빡이는 프롬프트를 내보냅니다. 그걸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키보드를 통해서 하나씩 명령을 입력하고 그거를 운영체제가 실행한 결과를 다시 캐릭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CLI라고 하고요. 그래픽 기반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GUI라고 우리말로 그냥 GUI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GUI라고 하기도 합니다. Graphical User Interface. 주로 이제 매킨토시 때부터 본격화됐죠. 윈도우 기반 운영체제들이 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메뉴를 클릭해서 그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로 바뀝니다. 어떤 대상에 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명령 프롬프트로 바꾸게 되는데 운영체제가 따라서 그러한 그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또 그런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자, 여기 NUI, NUI라는 게 있으면 NUI, Natural User Interface라는 건데 Natural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컴퓨터하고 사용자 사이에 키보드라든지 그다음에 마우스라든지 인위적인 것들이 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컴퓨터가 인식할까요? 주로 사용자의 이렇게 제스처, 동작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심지어 뇌에서 나오는 뇌파 등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디스플레이 기반, 뭐 그래픽 기반의 GUI라든지 문자 기반의 CLI는 아무래도 스크린 모니터라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NUI는 Beyond Screen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스크린이라는 장치를 더 넘어서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하는 거죠. 자, 그 전 단계에 이제 주로 가상현실도 있고요.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Virtual Reality인데 줄여서 VR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그 가상의 공간에서 3차원적으로 사람이 액션과 리액션 할 수 있는 거고요. 증강현실은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실제 존재하는 것들 위에 그래피컬하게 다른 것들을 얹어서 이렇게 리액션과 액션을 주고받도록 하는 게 증강현실입니다. 이거든 저거든 사람들의 동작, 언어, 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컴퓨터에서 인식이 되면서 주고받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AI 비서, 그 여러 가지 AI 스피커들 보면은 사람의 주인의 음성 인식을 해서 동작을 하죠. AI 스피커한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문자를 주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NUI의 다양한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UX란 말을 씁니다. UX란 이야기는 User Experience. 이 X가 Experience의 두 번째 알파벳을 따서 했는데 보통 앞에 보시면 UI라고 그래서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나오죠. 사용자 컴퓨터 사이의 중간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UX라는 말이 요즘에 새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이죠. 경험.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쓰고 불편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쭉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 관찰한 걸 토대로 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주고 어떤 시나리오를 접근하게 하고 내지는 어떻게 사용자의 입력을 알아차릴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UX의 주된 목표인데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이 NUI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I, GUI, NUI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CLI는 당연히 텍스트 기반으로 시스템이 이제 사용자의 명령을 인지하죠. GUI는 그래픽이고요. NUI는 물리적 기반입니다. 물리적 기반. 물리적이라는 이야기는 뭐 실생활, 그러니까 피지컬한 실생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용자 시스템 사이의 관계 측면에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다시 보면 CLI는 함축적이다. 명령어 몇 개의 문자들이 모여서 걔가 move다, delete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뜻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죠. GUI는 간접적이다. 이제 마우스 조작을 통해서 포인터를 이동시키면 그거를 해석해서 밑에 있는 명령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NUI는 직접적이다. 직접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실제 사용자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이 직접 컴퓨터나 대상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앞에 있는 커맨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자가 접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증강현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포켓몬 같은 경우에 증강현실 게임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 생활 상태를 실제의 현상을 컴퓨터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받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해서 그게 현실에도 영향을 주게끔 하니까 결국은 현실에 있는 오브젝트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아마 사물들을 사람들이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불편한 걸 통하지 않고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어 특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CLI는 이제 직접적인 명령을 입력하는 면에서 직접적인 제어 특성을 갖는다고 하고요.
GUI, GUI는 마우스 포인트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군데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탐색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NUI는 실제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다 보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상황적이다,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유연성을 따지면, 자, 이건 상대적인데요. 오히려 명령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유연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그래픽 기반, 그리고 NUI가 유연성이 좀 작다라고 봅니다. NUI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얼굴의 표정, 음성, 그 다음에 아까 뇌파, 이런 몇 가지에 한정돼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연성이 작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기반은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거든지 다 명령할 수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편리하기는 NUI가 편리한데 아직까지는 현실성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유연성은 작고 오히려 CLI가 크고, GUI는 그게 이제 CLI로 바뀌기 때문에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